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저녁입니다. 편히들 쉬셨나요? 편히 모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나라가 하도 시끄러워서.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여기에 보이는 사람은 이제 블랙락 그룹의 레리핑크 회장입니다. 블랙락 그룹은 한국 GDP의 한 5배 정도에 이르는 돈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돈 장사 중에는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당연히 이 사람은 세상에 바람을 일는 데는 아주 귀신입니다. 이 사람이 2022년 5월 달에 비트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이 비트코인 ETF를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비트코인은 오늘날의 비트코인이 됐습니다. 그게 2022년입니다. 2022년 2022년? 2024년? 2022년이었는데 2024년이죠. 2024 작년이죠. 작년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음, 그런데 파이코인은 언제 생겼죠? 2019년도에 생겼죠. 2019년도에 생겼죠. 이 사람이 지켜본 거는 한 2년 정도를 지켜보다가 비트코인에다가 딱 베팅했어요. 딱 베팅했어요. 파이코인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 사람 앵글도 봐서는요 승패 반반이에요. 확실히 뭐 성공한다 이렇게 보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지켜볼 거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세상 바람이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지 저도 참 그런 거 모르고 살았지만 뭐 모르고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전에 다 공부 그랬죠. 언제 돈 그랬나요? 근데 그때 공부 안 하고 사업하고 일한 사람들이 부자 되고 땅 사고 한 거죠. 그때 공부한 사람들은 뭐 그때는 폼났는지 모르지만 참 별 볼 일 없는 거죠. 세상 바람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앵글에서 제가 파이코인에 대한 미래를 설명드릴게요. 이, 이 사람 앵글로 보면 파이코인의 미래는 승패 반반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세상의 바람의 방향을 아는 사람이라고. 세상 바람의 방향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왜 바람 잃는 법을 모르니까. 세상 바람의 방향을 알려면요. 그 돈이건 뭐 정치건 경제건 자기가 바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바람이 되는 법을 알아야지 바람의 방향을 알죠. 제가 파이 경제학교의 첫날에 그 얘기를 조금 했더니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몇 분 되시더라고요. 물론 새로운 분도 오셨지만 자기가 바람이 되기 전에는 세상 바람의 방향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바람이 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자고요. 이게 이제 ESG 경영이라는 말 참 지겹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그냥 누구죠? SK그룹 뭐 회장 ESG 경영, ESG 경영. 이게 ESG가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가버넌스. 이 대웅제, 이건 대웅제약, 뭐 KB금융그룹, 삼성, SK, 뭐 지속 가능한 경제,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사용, 환경 어쩌고 저쩌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거기서 다 탈퇴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무슨 소셜, 뭐 안보, 보건, 뭐 공정 경제 탈퇴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다 맞는 거. 환경 정책, 이게 투자. 그래서 ESG 경영 안 하는 데는 저기 출자 안 한다, 뭐 투자 안 한다, 뭐 난리가 났었죠. 다 그냥 아주 몇 년간 아주 난리 났었죠. ESG 경영 전부 뭐 이거 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 사람도 거기에 있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다가
ESG 경영 우리 안 해? 라고 얘기한 게 2024년 2월 달에 지금부터 1년 전이에요. 이 사람이 ESG 경영 그거 이제 끝났어. 무슨 뭐 인바이런먼트 무슨 소셜 무슨 가버넌스야. 안 해 우리 그런 거. 이게 딱 했어. 그러면서 비트코인 그로부터 3개월에 배팅 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 바람의 방향을 아는 사람이죠. 뭐 정신 못 차리고 뭐 계속 ESG 경영글 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분들이 작년 말까지 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끝났다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그 제가 파이코인을 처음에 좀 걱정했던 게 조금 이제 의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파이코인이 세 가지 모토를 했는데 탈중앙화, 모바일 퍼스트, 유저 앤 플래닛 프렌들리. 여기서 환경하고 뭐 지구 보호 이런 걸 모토로 걸은 거거든요. 2019년도죠.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죠. 2019년도에는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예요. ESG 경영. 그래서 ESG 경영이 들어와서 제가 얘네들 봐라. 얘네도 입만 번지르르 하고 뒤로는 돈만 챙기는 애들인가 보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근데 뭐 2019년도에 세상이 다 그렇게 굴러갈 때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이렇게 앞에서 바람 잡는 대로 다 가잖아요. 엄청 난리를 지겼으니까 전 세계에서 ESG 갖고. 그러니 당연히 2019년도 3월 달에 출시한 파이코인은 이거를 넣겠죠. 그런데 2025년도 이 사람 나 우리 그거 공식적으로 딱 끝났다라고 이 양반이 딱 얘기했어요. 작년 2월 달에. 그거 끝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끝났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헷갈리네요. 연초에서. 파이코인도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 핵심 멤버였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 무슨 그레이트 리셋을 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뭐 스위스 거기서 하다가 무슨 뭐 세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중국 다른에서도 한 번 했죠. 뉴욕에서도 한 번 하고 뭐 근데 뉴욕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에, 미국이 뭐 별로 안 좋은 일 생기더니 뭐 다른에서 또 한 번 하고 그러더니 중국도 안 좋은 일 생기고 아무튼 뭐 이 사람이 한국 GDP의 5배니까 한국 GDP의 5배면 전 세계 GDP의 10%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ESG 끝났어. 우리 그거 안 해. 이제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는 거 판 딱 보고 있다가 저거 끝났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 안테나에 파이코인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가 제가 이제 제가 이런 분들 저는 이 정도 능력이 물론 없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판을 보는지를 관심이 있었으니까 파이코인이 지금 이런 사람들 안테나에 잡힐 것인가 안 잡힐 것인가를 보고 있는 거죠. 음,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파이코인 제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아, 이런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 빨랑 크는 거고 인정을 못 받으면 고생을 좀 하겠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전략자산 암호화폐 추가하면서 비트코인 말고도 리플이나 솔라나 USDC 한다라고. 왜 전략자산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이런 걸 하는데 전략자산 암호화폐 추가를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솔라나 USDC 한다라고 이제 뭐 얘기가 당장 내일 취임하면 나오는데 전략적 자산 암호화폐에 파이코인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명성이나 뭐 아무튼 투명하죠. 그러니까
이런데 거꾸로 파이코인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이 탈중앙화, 모바일 퍼스트, 유저 프렌들리, 플래닛 프렌들리 같은 게 ESG 끝났어. 그래서 파이코인 이게 유저 프렌들리나 플래닛 프렌들리가 이게 쇼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필요는 하거든요. 역시 필요는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USDC 이거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략적 암호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파이코인이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 꿈이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 그다음에 금융이 깔리지 않은 데까지도 전부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 생태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아프리카에 또 아시아의 뭐 아주 시골에서도 그 시골의 리어카에서 파는 가게에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파이로 결제가 되게 하는 시스템, 그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 암호화폐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략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전략 자산은 뭐냐면 지금 미국 요즘 이제 경제를 보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보통 대통령 임기 이제 4년 차에 4년 차 아니 바이든 대통령 4년 차고 트럼프 대통령 1년 차잖아요. 미국 주가가 확 올라야 돼요. 오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못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달러를 좀 약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 말 한마디로 말 몇 마디로 트럼프 캐나다의 겉멋들은 트루도 총리 쫓아내고 덴마크 땅 내놔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는 판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날 것 같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빨리 끝날 것 같고 지금 인질 풀고 이렇게 다 되는데 달러는 약해지지 않네. 가장 중요한 달러는 약해지지 않어. 미국의 고용 지수는 자꾸 좋아져. 좋아.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기서 감세를 세금 줄이는 거 계속 하겠다 그랬죠. 거기다 관세 매기겠다 그랬죠. 그런데 국채 금리는 막 올라가죠. 국채 금리가 물가도 올라가죠. 고용도 올라가죠. 그러면 달러 강세가 되고 달러 강세가 되면 계속 채권을 또 찍어내야 되고 그러면 미국은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돼가지고 이게 힘들다 말이죠. 그러니 미국의 채권, 달러 표시가 된 미국의 채권을 우리 채권 사면 채권이 10년물 채권이 0.01%가 오르게 되면 0.01%가 오게 되면 1bp죠, 1bp. 미국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재정 부담에 그래서 올해 미국 위험하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 그거잖아요. 관세 매긴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관세 매기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물가가 비싸지게 되면 금리가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 적자가 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러면 원화가 자기네 나라 화폐가 약해지는데 얘네는 자꾸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암호화폐를 선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도 이거를 잘 몰랐는데 그 파이 혁명 그분의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화폐 원래 달러를 막 찍어내면서 화폐 이중 구조로 갖고 갔었거든요. 미국 정부가. 이중 구조가 뭐냐면 실제 달러하고 증권
파생 상품 거기다가 준 거죠. 증권 파생 상품 이자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푸른 돈이 미국이 푸른 달러가 미국의 증권이나 파생 상품에 투자 와서 그러면 채권은 이자를 줘야 되지만 증권이나 파생 상품은 돈 벌어서 돈 먹으면 가져가고 안 되면은 뭐 손해 보면 손해 보는 건데 2008년도에 뻥 터져가지고 다른 나라도 손해를 엄청 봤지만 미국도 손해를 엄청 봤잖아요. 왜 그랬죠? 이자 안 주고 달러를 흡수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자산이라는 거는 이 암호화폐는 이 트럼프 전략자산 암호화폐 추가는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USDC 같은 게 이거고 이런 것처럼 이자를 주지 않아도 사용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암호화폐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일 취임하잖아요. 뭐 행정명령에 하겠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공약이 한 39가지 정도 되거든요. 39가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좀 있어요. 그 앞뒤가 안 맞는 대표적인 게 달러를 약하게 하겠다 하고 관세를 다 매기겠다라는 거 하고. 그래서 이게 그런 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데 앞뒤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가가 안정하면 돼요. 근데 물가가 안정이 되려면 옛날처럼 중국은 자체적으로 국가 내 식민지가 있잖아요. 막 여러 나라들이 있으니까 막 착취를 하든 어떻게 뭐 농공민인가 뭔가 그래갖고 이게 이중 구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안에 노예제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가로 물건을 엄청나게 생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한 거를 전 세계에 엄청나게 착취 같은 걸 하잖아요. 사실은 중국 섬유 제품 사실 그 덕에 한국도 그 덕 많이 보고 전 세계가 그 덕을 많이 봤죠.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이렇게 좀 멀리 지내려다 보니까 물가가 안 낮아지죠. 물가가 안 낮아지.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은 이자 부담이 많아지죠.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이 오르는 거지만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금리만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나빠, 금리 올라, 물가 올라, 거기다가 고용지수 올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다 올라 있는데 이게 지금 폭탄 던지기 같다라는 거죠. 이거를 풀어줄 구세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를 말은 안 하고 말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저 위에서는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엄중한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 블랙핑크의 블랙락의 레디핑크 회장 같은 사람이 암호화폐를 보는 거예요. 암호화폐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화폐의 이중 구조에서 증권혁명으로 전 세계에 돌지 않는 달러를 흡수했었는데 이자를 안 줘도 되니까 그게 2008년도에 뻐개졌고 그게 지금 다시 금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하나를 못 끝나겠네.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암호화폐로 일부는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 블랙락의 레리펑크 회장 같은 사람은 바람의 방향을 안다라는 거죠. 천상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이어서 하겠습니다.